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연습 문제, 실기 연습 문제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에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정신고서 작성 문제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 물론 예정신고 누락분도 있지만 다른 것들까지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 매출 내역을 문제지에서 주고 직접 입력하는 문제. 전표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하는 유형, 직접 입력하는 유형. 이렇게 1번, 지금 여기 번호로 1번, 2번, 실제 문제로는 문제 1번과 문제 4-2번을 앞 시간에 풀었어요. 그거를 다 훈련을 하신 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신고서를 좀 자유자재로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입력할 때 조금 더 편합니다. 수시로 입력된 신고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안 되면 문제를 그대로 통째로 외우시면 되지만, 자, 일단 주식회사 세무사랑에 대해서 문제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사랑 5010 번호 갈 거고요. 자, 5010번이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문제 2기 확정신고입니다. 자, 2기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항목이다. 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려고 한다. 자, 부당한 과소신고가 아니고요. 당초 신고 및 납부는 자, 원래 신고는 2026년, 그러니까 25년 2기니까 26년 1월 25일까지 했고요. 자, 수정 신고를 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20일에 수정 신고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할 때 감면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고요. 자, 회계 처리는 생략해도 무방하고 과세표준명세 작성 및 수정신고서의 적색 기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기신고 탭에 입력해라. 이게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2기 확정신고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에 오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이다 그럼 언제죠? 자,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가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로 데이터를 보통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된 것만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제 해당되는 칸을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산세까지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기신고에서 수정신고 탭이 안 떠요. 그런데 가끔 혹시 아직까지는 요런 식으로 원래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신고를 했을 때 장부가 신고서가 마감이 됐어요. 마감된 상태에서 추가로 전표를 입력하면 수정신고 탭으로 열면 정기신고하고 수정신고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그거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지금 시험 문제 자체는 자, 일단 저장 안요를 했으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가서 이렇게 뭔가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올까요? 이런 말 없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시험 문제예요. 아무리 수정신고서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다시 10월에서 12월로 가시되 엔터를 치시면 저장이 한번 되면 이게 수정신고냐, 자, 정기신고를 할 거냐, 수정신고를 할 거냐. 지금 수정신고다라고 하면 신고 차수가 1회차 지금 이제 정기신고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당초 신고서가 보이고 수정신고서를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클릭을 해도 기존에 저장된 것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여기다 입력해서 수정신고를 할지 정기신고와 수정신고를 비교하면서 할지 그거를 이 탭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저장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에서 12월 해가지고 수정신고 안 하고 정기신고를 하면 기존에 저장된 거 불러올 거냐 해서 불러왔다 그럼 저장된 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확정신고 작성하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수정신고 탭을 써라 라는 말이 없다면 아무 말도 없다 그럼 이 정기신고 탭에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실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무 버전에서 쓰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진짜 교육용 버전이긴 하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ERP 좀 약한 거보다 교육용 버전이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저는 데이터 저장 뭐 하든가 안 하든가 상관없고, 자, 여러분 문제를 다시 풀고 싶을 때는 종료하시고, 문제를 다시 풀고 싶으실 때는 새롭게 갈 때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입력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폴더 뜨는 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2025년 PK랩 열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자, 세무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세무사랑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좀 전에 했던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2기였죠.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조회했을 때 그냥 또 이렇게 수정신고가 수정신고 탭이 안 나타나는 상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백업 데이터를 제가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신고 탭에 입력해라. 이 말이 없이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정기신고 탭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수정신고 탭에 입력하든 정기신고 탭에 입력하든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이 좀 다른데, 이걸 실기 시험 문제에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신고서에 입력하는 숫자, 어느 칸에 몇 번 칸에 숫자를 어떤 금액을 입력할 거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걸 수정신고 탭을 입력하라고 하면 그 입력은 잘하는 학생이라도 약간 프로그램의 약간 이건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 활용을 못해서 감점이 되는 건 막으려고 대부분 정기신고 탭으로 줘요. 근데 수정신고 탭에 작성해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시험 관련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5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가 있습니다. 자, 10월 5일부터 지금 뭐 하라고 그랬죠? 매일 매출 점표 입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요, 당초에 예정 누락분처럼 7번이나 12번 칸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당초 신고서가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세금계산서가 1,000만 원짜리가 더 있었다 그러면 3,000을 4,000으로 고쳐주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전산 데이터를 메인 매출 전표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전표를 입력해가지고 불러드릴 때는요, 수기로 여러분이 건드리실 필요 없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만 정확하게 되면 가산세만 추가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시험 문제 유형으로 정기신고 탭에다가 입력하고 전표 입력해갖고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 안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회계관리 메뉴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솔직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막 되게 어려워하실 만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잘 하시니까 앞에서 문제 충분히 연습을 했을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개는 화면은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메뉴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10월 5일 분기입니다. 1005 10월 5일 분기 하시고요. 자, 군산지점에 대해 제품의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을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였는데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누락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고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을 안 한다면 이 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산지점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언급을 안 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아니고요. 직매장 반출은 간주공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겠죠. 그거 믿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게 됐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입력하시는 거지. 잠깐만, 이거 혹시 사업자 단위 아니야?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면 적법하게 발급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거래죠. 그래서 10%짜리 거래니까 11번 과세 가시고요. 자, 제품이죠. 자, 제품 하시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해서 150만 원 주어졌으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요. 거래처 코드가 군산지점입니다. 자, 군산지점. 너무 빨리 이제 화면이 사라졌나요? 자, 여기서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군산지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군산 이렇게 했죠? 엔터 치시면 군산이 보이고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문제에서 지금 전표 입력 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자, 회계 처리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회계 처리. 이게 무슨 얘기냐? 분계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하단부 분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하단부 분계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분계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갈 때는 분계 유형에 0 하시는 거예요. 0 하시면 하단부 분계 없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10월 5일 분계는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우리 예정 때는 간편 집계 예정 누락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정 신고 때는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로 푸는 매입 매출 전표처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10월 20일, 이번 10월 20일 분계 가겠습니다. 자, 판매거래처 3건 통상에 접대할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하였다. 자, 접대할 목적으로 자가제품 제조를 했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세요. 접대할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을 하면 이거는 매입이니까 매입이 아니니까 불공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처에 선물 준 거죠. 거래처에 선물 준 거면 세금계산서, 세법상 부가가치세법을 아셔야 돼요.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는 얘기고 14번 건별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14번 건별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제품 하시고, 자, 공급가액의 시가만큼, 왜? 간주 공급은 특별히 다른 언급 없을 때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안 보이던 건데요.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환경 설정이 그러니까 우리 건별이나 카과, 현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1.1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뭐 당황하지 마시고 80만 원 입력하시면 그리고 8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시가 80만 원, 8만 원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이거는 사실 3건 통상한테 준 거니까 여기는 사실 그렇게 뭐 대단히 시험 문제에서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사실 거래처에 선물했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안 잡히니까 우리가 선물 준 거래처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하시고 분계는 안 해도 되니까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건별. 요것도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 사업상 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요것도 알고 계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11월 25일. 자, 문제 할순이에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제품 직수출액이요. 그럼 누락됐으면 직수출 입력하셔야죠. 직수출 뭐죠? 매출에 우리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건 12번이고요. 일반적인 직수출은 16번입니다. 유형코드 16번 하셔야 되고요. 자, 품목은 역시 제품. 자, 공급가액 문제에서 얼마로 줬죠? 2천만 원. 자, 얘가 영세율 수출 코드니까 부가세가 없는 게 맞고요. 거래처는 H 치시면 돼요. H. 이렇게. 확인. 뭐 굳이 다 칠 필요 없어요. 자, 하시고 영세율 구분 가셔서 이건 직수출이니까 1번 직접 수출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출 신고번호 없으면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 분계는 특별히 다른 말 없으니까 문제 그 전표 입력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하되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단부 분계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분계를 0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1월 25일 분계 마무리됐고요. 우리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 잘 하시죠. 빨리 설명드려도 될 거고요. 자, 4번 11월 29일입니다. 29일 날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 주 한성에 대한 제품 매출 계속 매출이에요. 매출만 누락했네요. 그쵸? 제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어요. 자,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있으니까 11번 맞죠?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얘는 제품입니다. 하시고, 자, 공급가액 얼마예요? 공급가액 3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30만 원. 자, 거래처 코드는 한성. 주 한성 하시고, 자, 문제에서 전자라고 줬으니까 전자 1번 하시고 분계 0 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30날. 11월 30날. 자, 주 제1상사로부터 거래처 이전 기업 축하 선물. 매입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인데 거래처 선물이면 이게 매입이 간만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공제 못 받죠?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다. 그럼 54번 불공 코드죠. 자, 이건 뭐 축하 선물, 그냥 선물 하셔도 되고요. 축하 선물 하셔도 돼요. 품목은 이렇게 주간식이라서 채점에 반영 안 됩니다. 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자, 거래처 코드 어디서 그러니까 선물을 어디다 하는지가 아니고요. 그 선물을 어디서 샀느냐? 제1상사. 되셨죠? 제1이 맞네요. 제1상사 하시고, 자, 제1상사로부터 샀다. 자, 다시 제1상사.
죄송합니다. 그냥 제1상사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서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 제1상사인데 제가 잘못 보고 제1상사 해버렸잖아요. 요거는 등록번호가 없으면 오류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본 거거든요. 저처럼 잠깐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 제1상사. 문제 지금 주 제1상사잖아요. 주 제1상사. 자, 요거 주 제1상사.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확인. 실무에서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한번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1번. 자, 불공제 사유 뭐였죠? 접대비니까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가 접대죠. 그래서 선물 주는 거는 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분계는 0 하시면 됩니다. 자, 전표 다 입력 끝났어요.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예정누락분처럼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부가가치 탭으로 가셔서 다시 신고서를 자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조회하시면 여기 아까 없던 것들이 보여요. 네,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고요. 이제 수작업으로 가산세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표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가산세 탭 열어놓고 볼게요. 가산세 탭에 분명히 지금 수정신고를 언제 한 거예요? 5월 20일 날 했죠.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중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인데 발급전송은 적법하게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누락된 거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은 적법하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다른 거는 없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그 영세율 매출이 누락됐으니까 영세율 과세표 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하거나 전송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직수출액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 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여러분께서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하시면 문제는 안 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여기는 종전에 있던 데이터하고 이번에 입력한 데이터가 합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150만 원에 부가가치세 얼마? 1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10만 원 나오면 안 되죠. 자, 이제 그 계산을 하실 때 15만 원 매출세액 누락이고요. 여기 80만 원에 8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더하기 8만 원. 또 직수출은 세금은 없으니까 0 하시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 30만 원 합하면 지금 30만 원에다가 15만 원 45만 원에 8만 원이니까 53만 원이 과소신고가 된 거예요.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면 71번 이건 수정신고니까 71번으로 가야 됩니다. 71번 칸에 요거가 53만 원 하시고 얘와 동시에 납부지원가산세도 53만 원을 입력을 하세요. 얘가 날짜가 뜨죠? 자, 당초 납부 기한을 문제에서 자,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일단 자, 2025년, 26년, 자, 2026 1월 25일 날 했다고 했죠? 여기 25일. 자, 25일. 날짜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고 자, 2026년 자, 2026년 언제? 5월. 실제로 5월 하고 엔터 치시고 실제 20일 날 납부를 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그죠? 자,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신고 및 납부를 신고한 때인 5월 20일 날 할 때 납부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날짜가 자, 얘가 계산이 돼가지고요. 다시 여기서 115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15일 계산을 해서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죠. 13409원만큼 계산이 되는 거고 요거 누락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정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때는 가산세 75% 감면이니까 원래 과소신고 가산세 53만 원에 10% 5만 3천 원 나오죠. 5만 3천 원에 53만 원의 10%인 5만 3천 원을 우리가 가산세로 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수정신고는 2년 내에는 감면이 되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71번은 감면돼요. 73번은 감면이 안 되고 그럼 53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감면을 할 거냐. 지금 1월에서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2, 3, 4. 4월 달이 4월 25일 정도나 되어야 3개월 이내인데 4월 넘어서 수정신고했으니까 얘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라서 50% 감면이에요. 그러면 5만 3천 원 가산세가 원래 5만 3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50% 감면이니까 계산기 해보시면 26,500
26,500원 감면이 돼. 26,500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26,000, 50%니까 26,500원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영세율 매출 지금 5번과 6번 금액 칸에 영세율 매출이 누락이 됐었죠. 그러면 금액 2천만 원을 집어넣으시고요. 자, 2천만 원 집어넣으시고,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어드릴게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가 누락됐다라고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서에 5번과 6번, 자, 세액 칸이 있고 금액 칸. 자, 세액 칸이 있고 금액 칸이 있는데, 자, 금액 칸. 그 금액 5번과 6번의 금액 칸에 금액을 숫자를 가산세 금액란에 기입하시고요. 기입하고, 자, 그 금액이 지금 이 문제는 2천만 원인 거죠. 그럼 2천만 원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요. 그 금액에 해당 금액의 0.5%를 우리 가산세로 적용하되, 만약 71번 칸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된다면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필기하고 싶다. 그쵸? 가산세도 50% 감면된다. 이게 원래 똑같은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은 그 세액이 0이라서 가산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50%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 71번 칸에 금액이 감면이 된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이 지금 몇 번이죠? 74번 칸이죠. 그래서 71번 칸의 감면과 71번 칸의 감면과 74번 칸의 감면은 동일하게 감면율이 적용된다.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71번 칸이 75% 감면될 때는 74번 칸도 그러니까 71번 칸이 75%면 74번도 75% 감면, 71번 칸에서 10% 감면하면 74번도 10% 감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그냥 여기다 숫자 써볼까요? 2천만 원 하시고 곱하기 그냥 이걸로 표시할게요. 곱하기 0.5% 하시고요. 다시 곱하기 50%니까 0.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천만 원의 1%가 20만 원이고 그거의 반이 이제 0.5%니까 10만 원. 10만 원 50%니까 금액 계산하시면 얘가 5만 원. 이렇게 수작업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됐죠? 여기 이제 가산세 세율 나오잖아요. 이 가산세율이 1000분의 5 0.5% 기억 안 나면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5만 원까지 나오면 가산세 토탈 금액이 89909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가산세 감면이 50%가 적용되면 74번의 가산세도 50% 감면이 적용된다. 예, 요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문제에서 특별히 뭐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가산세 53만 원은 어디서 계산한 거냐면 우리 그 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 요거 중에서 수정 신고로 추가로 늘어난 거. 그래서 요거 아까 그 교재에 있는 1, 2, 3, 4, 5번을 직접 계산하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초에 이거를 그 열어 가지고요. 그 전표 입력하기 전에 매출세액 합계 금액하고 전표 입력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합계 금액을 미리 적어 놓으셔도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라면 사실 조금 기술적으로 이걸 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 수정신고 탭을 쓰셔도 돼요. 어차피 수정신고 탭을 써도 신고서는 똑같이 작성돼서 채점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건 혹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실수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추천을 안 하긴 한데요. 혹시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거나 세무신고서를 원래 쓰고 계시다 그러면 이 수정신고 탭 여기 정기신고 말고 처음에 말씀드린 수정신고 탭을 저장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하시고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시는 게 제일 시험 문제로는 안전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세액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찾아서 수기로 계산해서 아까 가산세 탭에 집어넣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니까 일단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문제를 읽으실 때 지금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입력했어요.
그래서 문제지를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요게 누락됐잖아요. 지금 입력을. 그러면 이건 가산세랑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예정신고 시 환급세. 지금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칸 있죠. 그래서 21번 칸이 여기 칸. 미환급세액 21번 칸. 바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자, 금액 30만 원이고 조기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안 입력하시는 거예요. 조기환급. 근데 지금 조기환급 안 받았으니까 조기환급 사유가 아니면 안 받았겠죠. 그래서 30만 원을 입력하시면 최종으로 이제 납부할 세금은 우리 1319909원이 되겠습니다. 네, 입력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채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 숫자가 여기 이제 80만 원 들어간 거 하고요. 여기 원래 있던 숫자가 아마 3천만 원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숫자 바뀌는 2칸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에 우리 2천만 원짜리 뭐죠? 우리 새로 입력한 게 100만 원 입력했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된 거 요런 칸이라든가 이런 칸들이 채점에 반영되고요. 특히 가산세 칸 요런 칸들은 다 채점에 반영되는 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 점수가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진짜 되게 많을 때, 한 두세 개 이상일 때는요, 그때는 부분 점수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자신감 없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째로 외우시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하는 거는 전표 입력 하셔야 되고, 신고서는 전표 입력을 했다면 신고서를 불러오시되, 아마 거의 대부분은 백업 데이터가 제대로 시험장에서 잘 갖춰져 있겠지만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얘기를 안 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혹시 뜬다 그러면 그런 거 불러오지 말고, 문제에서 언급이 없을 때는 그래야 전표를 입력한 거를 깨끗하게 불러올 수 있고, 가산세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이 문제 되게 답안지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되게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전표 입력했고요. 자, 가산세가 지금 여기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인데, 여기 중간에 뭐가 매입자 납부특례 이게 들어가면서 번호가 가산세가 25번에서 26번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여기가 자꾸 이제 프로그램 사진 캡처가 그림이 들어갈 때는 자꾸 이 번호나 이런 게 자꾸 이제 변경이 되는데, 요거는 21번 칸이 맞고요. 가산세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25번 칸이에요. 여기가 25번 칸. 요거를 수정을 해주세요. 자, 정오표로 그때그때 일단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그냥 껌바이 건으로 하나씩 찾으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게 이제 그 숫자가 한꺼번에 좀 정리가 이게 껌바이 건으로 해드리고, 일단은 급한 대로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정오표를 하나로 파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강의하는 카페에서 그거는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산세가 선생님 26번 칸인데 왜 25번 칸에 입력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서식 번호가 가산세 칸 번호가 서식이 개정되면 약간 밀려요, 번호가. 그래서 원래 가산세가 여기 있던 게 위에 뭐가 하나 생기면서 밑으로 법정 서식이 바뀌어갖고 번호가 바뀐 건데, 입력할 때는 이름 보고 가산세 칸에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한동안 이게 이제 서식이 바뀌는 게 그렇게 매년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26번 칸이 가산세일 거다. 근데 혹시라도 그 교재에 있는 거랑 숫자가 뭐가 다르거나 뭔가 이상하다, 그 한국세무사회에서 출력한 기출문제 답안지 요런 거 책에 없는 거 그런 걸 했는데 뭔가 번호가 다르다 그러면 이 번호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가산세 칸에다 입력하면 된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끝나면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번엔 저장 꼭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는 저장 꼭 눌러주셔야 돼요. 수정신고랑 비교하는 건 굳이 안 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유형으로 한 게 전산 세무 1급에서는 한 번 있었는데 한두 번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신고서에 넣는 칸을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다 넣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기능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를 좀 강화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조금 이 수정된 부분, 수정해야 할 부분 요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보시고, 그래도 되게 좋은 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름이 납부지연인데 같은 거예요. 원래 납부불성실하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정식 명칭이고, 우리 그냥 부를 때는 신일무에서도 납부불성실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거는 그냥 혹시 좀 불안하실지 몰라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거고요. 자, 일단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문제를 진짜로
끝나자마자 한 3번에서 5번까지 푸세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번 우리 여기 했던 거 1번 4-2번 1번 4-2번 5번 요거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시 풀어보세요. 근데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입력된 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새로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새로 설치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다시 풀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뭐 다른 말로 서식상으로는 우리 그게 이름이 똑같은 서식인데 그 대표 이름만 자꾸 법에서 몇 번 바꿨어요. 그래서 그 신고서 프로그램의 어떤 서식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옛날부터 많이 썼고 지금 현행 세법에서 쓰는 이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인데 얘가 A라는 이름을 B로 바꿨다가 B를 C로 바꿨다가 다시 A로 복귀한 케이스라 뭐 서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라고 제가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거를 실기 본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예전에 정말 진짜 희귀하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 옛적에 전산 세무 1급에서 그래서 제가 교재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연습 문제는 안 넣어놨었는데 아무래도 강의해 드릴 때 좀 찜찜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본문 하고 나서요. 뭐 추가로 보조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조자료로 연습 문제 할 때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연습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추가로 강의를 해드릴 때 자료가 어디 있다 이런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그냥 조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이라도 그냥 그래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추가로 보완 자료 드리면서 수업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목소리 상태가 좀 좋으면 지금 제가 들으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데 저는 지금 목을 약간 쥐어짜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중이염 걸린 것처럼 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니까 귀가 감기도 안 걸렸는데 지금 한참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라서 그래서 뭐 거래처랑도 그렇고 우리 강의도 되게 많은 시점이고 또 뭐 다른 일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 상태가 좀 좋아져야 진도를 좀 빨리 뺄 건데 최대한 제가 그래도 성실하게 설명드리면서 해드릴 테니까 혹시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복 학습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시험 전까지는 당연히 다 해드려요. 그래서 열심히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테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